일촉즉발 미국 서열 3위 움직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죠. 화상통화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는데 시진핑이 미국 대통령한테 불장난하다가 타 죽어 진짜 이렇게 경고했어요. 실제로 지금 5번 통화했었거든요. 지난번 11월 때도 불장난하기만 하면 타 죽는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에 왜 이렇게 중국은 타 죽는다는 말을 좋아하냐고, 뭐만 하면 불에 타 죽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주에 바이든하고 시진핑 통화한다 그래서 좋은 얘기 하려나 보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도 그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투자자들이 그렸던 상상 속 미중 통화, 활짝 웃으면서 가을까지만 서로 좀 봐줍시다. 11월 중간 선거 있는데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좀 넘어갑시다. 아이고 형님 알죠. 저도 10월만 넘기면은 3년임 등극하니까 좋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G20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대면 회담. 둘이 이제 진짜로 만나는 게 처음인데 취임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서로 좋게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무슨 일인가 봤더니 미국 서열 3위,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대통령, 부통령 다음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갑자기 대만에 간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대만에. 근데 이 대만이 되게 민감한 지역이죠. 중국은 대만을 공식적인 나라로 인정 안 하고 있고 우리 거야 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대만을 독립적인 나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니까 되게 첨예한 부분이 있는 나라인데 갑자기 펠로시가 대만에 간다. 근데 엄밀히는 대만 간다고는 안 했고 아시아 갈 거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다 괄호치고 대만 간다는 거를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일요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갈까 말까 그랬는데 결국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 소식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주말간에 여기 대만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 126km 최단거리 지점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했죠. 거기다가 막 시위를 하는 거죠. 협박을 하면서 펠로시가 대만 공항에 내리면 그 위로 비행하겠다. 비행기 슝 하고 지나가겠다. 아니면 더 심한 말로는 지금 상공에서 펠로시 비행기를 둘러싸겠다. 이렇게까지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펠로시가 가는 게 왜 그렇게 문제인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막 이렇게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바이든도 펠로시가 대만 가는 걸 말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안 가면 안 되겠니? 이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우리 군대가 말하기를 국방부의 입장에는 가는 거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슬쩍 말했어요. 자기 생각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안 가면 안 돼.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도 잡고 미중 갈등 이런 것도 수면 위로 올릴 게 아니고 당장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좀 워워 해야 되는 때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 펠로시는 갑니다. 간다면 간다 이러면서 뉴욕타임즈에서도 컬럼이 왜 모두가 긴장하는가, 전 세계가 펠로시가 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가,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건데 현직 하원 의장이 대만 가는 거는 25년 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펠로시가 왜 가는 거에 긴장하냐?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이 펠로시입니다. 이 펠로시가 중국에 엄청 비판적인 태도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보통이 아닌 게 천안문 사태 이후에 1991년에 가가지고 중국에 갑니다. 베이징에 가서 이렇게 시위 현수막을 펼쳤다가 감옥까지 갔던 국회의원이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에요. 당시는 하원 의장이 아니었겠지만은 베이징 한복판에서 현수막 들고 중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이들에게라는 현수막을 드니까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며칠간 구금을 했죠. 감옥에 가둘 정도로. 이 정도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이고, 또 이후에도 틈만 나면은 중국의 비판적인 태도를 고수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랬고 WTO 가입할 때도 펠로시가 막 중국을 압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번에도 펠로시가 혹시 강경 발언하는 거 아니냐, 대만 가가지고 뭔가 예상 못한 발언하면은 국제 정세가 되게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거죠.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펠로시 입장에서도 원래는 정치 은퇴한다 그랬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그랬는데 은퇴를 번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펠로시도 뭔가 보여줘야 돼요. 지금 올해 82세인데요, 무려. 근데 18번의 국회의원을 했는데 19선에 도전합니다, 올해. 그래서 은퇴 번복하고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대놓고 바이든 행정부를 약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협화음이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대만 지지하는 거 보여줘야 된다. 지금 바이든은 이렇게까지 안 하길 원하는데 펠로시는 간다. 내 정치적 입지를 공고해야 된다 이러고,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단독으로 가가지고 러시아 테러 지정해야 된다 이러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통화에서 시진핑이 사실상 돌려 말했죠. 펠로시가 대만 가서 자극적인 발언하면 어떡하냐, 나 지금 조용히 10월까지 3년임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바이든이 뭐라 그러냐면은 행정부는 입법부, 국회의원들 못 건드립니다. 분리가 돼 있는데 국회의원들 내가 어떻게 건드립니까? 이러면서 조용히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나 못 건드린다. 펠로시가 내 말 안 듣는다. 이러면서 서로 찌릿찌릿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곤란하겠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중국은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는데 이 언론의 말을 빌리면 이 문구들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중국의 국영 신문지에서 일간 언론지에서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962년과 79년에 사용했던 문구인데 그러고 나서 이 문구를 쓰고 나서 인도나 베트남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죠. 이 언론에 따르면. 그리고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썼는데 이거는 6.25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직전에 썼던 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주말간에 막 뉴욕타임즈나 뭐 이런 각종 언론들이 이거 심상치 않다. 생각보다 빠르다. 충돌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예상보다 빠를 수 있고 이거 펠로시가 가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냐. 미국 관료들의 긴장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도 군부를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 주에도 법안이 더 빠르게 통과가 됐죠. 이 반도체 법안이 일명 중국견제법입니다. 왜 중국견제법인지는 더 이상 대만에다가 생산 기지를 놔뒀다가는 중국 대만 침공 이슈 나면서 반도체 공급망 또 문제 생길 수 있다.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빨리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하는 법안이 사실상 이 미국의 반도체법, 중국견제법이고 이걸 이번 주에 초스피드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7월 27일 날 상원 투표 통과, 7월 29일 하원 투표 통과 완료했어요.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바이든이 책상에서 서명만 하면 통과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통과거든요. 지금 바이든이 엄청 좋아하고 있는데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혹은 미국의 반도체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돈을 때려 받겠다,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 제목도 시진핑에게 나쁜 날이다 이러면서 일명 칩 플러스, 반도체 플러스 법안 또는 반도체 과학 법안인데 반도체가 중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법안이고 기초 분야 과학까지도 돈 지원해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뭐 돈을 반도체에 때려 붓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통과되고 있고요. 그래서 법안 제가 쭉 한번 봤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국의 반도체 짓기만 하면 25% 세금 공제해주겠다. 와, 엄청 이거는 진짜 좋은 혜택인 것 같고 반도체 시설 건설하는데 지원금 주겠다. 근데 이번에 포인트가 되는 게 이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문구가 없었는데 중국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 보조금 가지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배당 이런 데 쓰지 말고 철저히 중국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기술 투자에 써라. 이런 법안입니다. 이번에는 요 문구까지 달았어요.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자사주 매입이나 외국인들한테 투자하는 거 하지 마라. 요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번에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엄청나게 미국이 똘똘 뭉쳤다. 이게 느껴지는 법안이었고요. 바이든이 성명서에서도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기술을 절대 다른 나라, 사실상 중국이죠. 중국한테 의존하지 않을 것. 지금 중국이 자꾸 대만 갖고 협박하고 침공하려고 그러고 갈등 주니까 우리도 안 되겠다. 미국에 짓게 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번 주에 또 공교롭게도 한국에 SK그룹, 또 하이닉스 갖고 있잖아요. 하이닉스도 있고 뭐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다 있는데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여기 미국에 갔죠. 가가지고 면담. 여기 보시면 진짜 바이든이 땡큐를 9번이나 말했답니다. 9번. 땡큐 토니. 토니가 이제 최태원 회장의 영어 이름인데 이번 주에도 SK가 미국에 투자하겠다. 29조 추가 투자하겠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기껏 미국까지 갔는데 화상으로 만난 거죠. 지금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다음에 꼭 점심 같이 먹자. 미안하다.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같이 옆에 앉아 있었어야 했는데 못 앉아 있었다. 연신 고맙다 하고 있죠. 당연히 땡큐죠. 지금 이 법안 발의해야 하는데 진짜 필요했던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삼성, SK, 뭐 인텔, 글로벌 기업들이 다 미국 와서 투자한다 그러면은 바이든 입장에서 완전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명서에서도 SK 너무 고맙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이제 이 법안이 또 원했던 내용 아닌가,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최종 법안 발의하기 직전에 이 한 국회의원 결정권자가 저는 좀 인상 깊은 말을 하던데 이 법안 통과된 덕분에 우리 손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산업에서 좋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갖게 될 것. 야, 엄청 부럽더라고요. 이 반도체 지원을 해주면서 산업을 키우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후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것도 또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찬성하는 쪽도 있고 또 반대로 버니 샌더스라는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는데 기업들한테 이렇게 퍼주는 게 불만인 거죠. 아니 반도체 기업들이 뭘 잘했다고 그렇게 자꾸 백지수표를 주냐. 우리 세금 걷어가지고 왜 자꾸 반도체 기업들한테 퍼주냐 이러면서 막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또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반도체 대놓고 밀어주겠다는 얘기를 한 지 채 1시간도 안 돼서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인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가장 이 법안의 수혜주가 인텔이거든요. 진짜 이건 반박 불가할 정도로 대놓고 그냥 인텔한테 몰아주자라는 법안에 가까웠는데 폭락했습니다. 진짜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장 분위기도 요즘 좋았는데 반도체 법안 통과 직후 실적 발표하자마자 오마이갓 하면서 폭락을 했고
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말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인텔은 진짜 밀어줘도 힘들다 이러면서 되게 보조금만으로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심각하다. 인텔 기술력이 많이 밀린다. 이러면서 걱정스러운 컬럼까지 낼 정도로 지금 CEO도 시간이 필요하다. 오죽하면은 인텔이 회복하려면은 킬리만자로의 등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다 이러면서 좀 힘 빠진 소리를 하던데 그러면서 더 빠진 것도 있거든요. 보조금 퍼줘도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텔 매출인데 매출이 22% 빠졌고요. 영업이익이 78% 빠졌습니다. 살벌하죠. 와, 이게 5년 최저 매출입니다. 5년 전 매출로 막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실적을 한번 또 봤는데 이게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성장하기 바쁜데 인텔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컴퓨터용 반도체가 8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단순히 경기 둔화 핑계를 대기는 이 기업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겠죠. 데스크탑, 그러니까 우리 쓰는 PC 판매도 폭락하고요. 노트북도 30% 빠졌고요. 보시면 애플도 스마트폰 판매 둔화된다고 했지만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텔 CEO가 맨날 경기 침체 때문이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인텔 문제네. 이거 지금 맨날 외부 환경 핑계 대더니 이제 보니까 인텔 자체 문제였구만 이러면서 막 비판 목소리도 커지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나마 고마진 사업이었던 이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서버용 반도체도 이것도 엔비디아랑 AMD한테 다 뺏겨가지고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엔비디아, AMD라는 경쟁 반도체 업계는 막 두 자릿수에 세 자릿수 성장까지도 하면서 고성장하는 분야인데 계속 뺏기면서 영업이익률, 마진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보조금으로 막 퍼주고 있는데 이거라도 없었으면 더 안 좋을 뻔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말 기준으로 또 인텔이 경쟁사인 AMD의 시총에 따라잡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AMD라고 하는 반도체가 있는데요. 와, 진짜 둘이 데칼코마니처럼 느껴지시죠? 최근 5년 동안 AMD는 시총이 꾸준히 증가했고 인텔은 꾸준히 이렇게 빠지면서 둘이 역전됐습니다. 사실은 올해 초에도 한번 역전됐었어요.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재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뺏기고 있거든요. 인텔이 AMD나 엔비디아한테. 그래서 인텔이 지금 무너지는 건지 이대로 주가도 뭐 5년 최저치를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법안 통과, 중장기 수혜주도 제가 일단 가져왔어요. 당연히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한테 수혜가 갈 것 같고 미국의 공장 짓는 반도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수혜를 받는데 대만은 앞서 말씀드린 이슈 때문에 조금 우려가 마이너스 디스카운트가 좀 있을 것 같고 역시 공장 짓는 데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 과점 회사들 ASM이라든지 이 4개 회사가 과점하고 있거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라는 회사, 램 리서치라는 회사 요 4개가 미국의 반도체 부활을 이끌 때 도와주는 회사들이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한 2, 3년 된 자료지만 크게 점유율은 바뀌지 않아요.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KLA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의 반도체 장비를 거의 과점하고 있습니다. 나눠 먹고 있습니다. 꾸준히 같이 성장하고요. 또 이런 회사도 있어요. 제가 반도체 영상 찍으면 꼭 댓글에 달아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반도체 설계 과점인데 케이던스 디자인, 시놉시스 이런 기업들이 비슷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도체 장비 수요도 커지듯이 이 회사들의 수요도 커지면서 같이 덩달아 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거의 고점에 바짝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반도체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설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만드는 기업들인데 3개 업체가 다 해먹고 있습니다. 케이던스라는 회사랑 미국에 상장돼 있고요. 시놉시스라는 회사 상장돼 있고 요 멘토라는 회사는 지멘스 안에 있기 때문에 상장이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3개. 그래서 반도체를 디자인하고 뭔가 검증하고 제조하고 하는데 공정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분야에 틈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하시라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케이던스라는 이런 회사는 이번 주에도 반도체 삼성에도 케이던스를 적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케이던스가 만든 EDA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생산성이 엄청 높아졌다. 그래서 삼성도 최신 반도체 만들 때 시놉시스, 케이던스와 협력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같이 삼성, TSMC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또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같이 성장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설계 기업들 주가도 뭐 워낙 고점에 바짝 붙어 있고 올해 수익률도 거의 플러스 전환 직전이네요. 좋네요. 확실히 이런 반도체 법안 플러스의 최대 수혜로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빠지지도 않고 뭐 모르겠다 하면 ETF도 괜찮은데 설계, 장비 기업들 사실 저는 장비 기업들도 좋아해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도 좋긴 한데 직접적인 수혜가 오는 기업은 아니어가지고 이건 뭐 같이 좋은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마침 AMD는 화요일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AMD가 실적이 잘 나오면 인텔하고 더 벌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뭐 AMD도 잘 안 나오면 같이 빠지겠지만 또 여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AMD랑 인텔이랑 약간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주가가 요즘에. 그래서 한번 또 주주분들 있으면 참고하시고 실적 발표 한번 저도 분석해서 영상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잘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돌아오는지 실적 참고해 주시고요.